원천중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 구조물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고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교과서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주거용은 당연히 주거를 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물을 얘기를 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용인데요. 이것도 바로 딱 오죠. 그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은 구조물로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입니다. 이건 이제 코펜하겐의 시청인데 굉장히 예뻐서 이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이에요. 상업용도 이제 개인이나 이제 기업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 지은 구조물인데요. 이거는 그 세계 최초의 아케이드로 그 밀라노에 있는 아케이드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제 앞서 보았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제 구조 형식에 따라서는 총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특수 구조입니다. 먼저 가구식 구조는 그 가늘고 긴 재료를 조립해서 뼈대를 만드는 구조인데요. 이 뼈대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목조 구조와 철골 구조로 나뉩니다. 당연히 이제 목재로 그 뼈대를 만들면 목조 구조고 철골로 만들면 철골 구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적식 구조인데요. 조적식 구조는 뭔가를 쌓아 올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보통 벽돌, 블록, 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재료에 따라서 벽돌을 쌓아 올리면 벽돌 구조, 블록을 쌓아 올리면 블록 구조인 식입니다. 뭐 아기돼지 삼형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 둘째 형이 집 가지고 아니 둘째 형이 아니라 첫 번째 형은 집 가지고 짓고 지푸라기 가지고 짓고 그다음에 둘째는 나무 가지고 짓고 세 번째는 벽돌 가지고 짓죠. 조적식 구조는 이런 가구식 구조보다 훨씬 더 튼튼한 게 장점이지만 두께가 되게 두껍죠. 네,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랑 근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높이를 못 쌓아요. 그래서 보통 벽돌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 잘해봐야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일 거예요. 뭐 대학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낮은 그 주택 건물들을 보통 조적식으로 많이 짓고 이제 가구식 구조는 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체식 구조인데요. 자, 이름 그대로가 구조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에서 지붕까지 건물 전체가 한 몸이 되도록 만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구식은 이렇게 기둥 따로, 위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짓는다면은 일체식 구조는 이게 콘크리트 있죠. 여러분 그 가끔 공사하는데 지나다 보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구조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콘크리트가 굳어가면서 그 기초건 지붕이건 다 하나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체로 되는 게 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랑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이게 그 철골들 그 막 가시 같이 있는 거 있죠? 걔네들을 놔둔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는 거고 왜 이렇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같이 합쳐서 짓냐면 철근이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고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인장력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콘크리트 있으면 이렇게 압축해주는 힘에는 굉장히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이라는 이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철골이 여기 가운데 끼어 있으면은 이 철골은 인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잘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여기 이제 철골까지 합세를 하면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조 구조랑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영상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집 다들 있으시죠? 쾌적한 아파트도 좋지만 때로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데요. 충격이나 화재에 취약할까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죠. 당연히 나무보다 더 튼튼할 것 같지만 최근 실험 결과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나무를 건축용으로 쓸 때는 나무를 층층이 쌓아서 접착시켜서 만드는 CLT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공학 목재를 콘크리트와 비교해 봤더니 수직 압력 실험 결과 하중을 훨씬 더 잘 견뎌냈고요. 튼튼하지만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지진에도 강했습니다. 몇 년 전 경주 지진 때 목조주택의 안전성이 주목받기도 했죠. 이런 목재는 불에도 강해서 화재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겉만 그슬리는 정도였어요. 속까지 다 탈 것 같은데 좀 의외죠? 목재를 사용하려면 나무를 베어야 하죠. 이거 환경 파괴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사실 다 자란 나무를 베어서 활용하는 건 환경에 이롭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잘 알려진 대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천연 허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이런 기능이 약해져요. 나무가 젊을 때 탄소를 저장하는 양이 이만큼이라면 노령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저장하는 양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 자란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어주는 건 오히려 숲의 기능을 살리는 일입니다.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수록 대기 중 탄소량이 줄어들고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물론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계획적으로 벌채를 하고 목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친환경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 1년에 64억 톤입니다.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양은 그 절반인 30억 톤밖에 안 되니까 매년 34억 톤의 탄소가 쌓이면서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자재를 가공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요. 20층짜리 건물을 콘크리트로 지으면 120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같은 높이의 건물을 나무로 지으면 120톤의 온실가스만 배출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동차 220대의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에 맞먹는다네요. 목재 건축의 다양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해외를 중심으로 목조 건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의 이 아파트도 캐나다의 이 대학 기숙사도 모두 목조 건물입니다. 전원주택 같은 모습일 줄 알았는데 엄청 현대적이고 예쁘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5층짜리 목조 건물이 세워졌고요. 2022년에는 10층짜리 아파트 건설에도 도전한대요. 나무는 1세제곱미터당 250kg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가 된 요즘 목재 사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쓰면 쓸수록 지구를 살리는 나무야. 사랑한다. 네, 사랑하는 나무를 뒤로 하고 마지막으로 특수구조입니다. 네, 특수구조는 이 앞서 말한 세 가지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구조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공기막 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 절판 구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먼저 공기막 구조는 이제 공기를 불어 넣은 형태를 만든 다음에 공기의 압력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를 말하고요. 주로 합성 섬유나 유리 섬유로 된 막을 사용하며 넓은 공간의 지붕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사할 때는 이제 한수가 많은 건축물을 지어야 하니까 이런 공기막 구조를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선형재료를 입체적으로 조립해서 만든 트러스 구조인데요. 모든 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휨 모멘트라는 그 휘어질 때 발생하는 힘이 발생하기 어려워서 넓은 공간의 지붕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휨 모멘트는 휘어질 때 받는 하중이에요. 그런 하중을 많이 받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부러지게 되는데 그거가 이제 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절판 구조는 이제 얇은 평판을 구부려서 접어서 만든 구조입니다. 약간 종이 접기 할 때 그 우리 부채 접기 많이 하죠. 그런 형태인데요. 그 얇은 종이를 생각하면 쉬운데 그냥 얇은 종이 자체는 이제 강성이나 강도가 약한데요. 이걸 이제 접게 되면은 그 기존에 그냥 펴져 있었을 때의 그 종이가 견디는 강성보다 몇 배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활용한 게 절판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추가해서 쉘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차원 재료에다가 임의로 곡률을 주어서 쉘 모양, 그러니까 조개 모양으로 만든 건데요. 얇은 곡면판으로 공간을 덮은 건축 구조입니다.
쉘은 미세하게 분할하여도 이제 평평한 면이 존재하지 않는데 돔 구조도 넓은 의미에서는 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쉘 구조는 이제 창고나 극장, 체육관 등의 지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1학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